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이 다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제장의 상승이 데드캣 바운드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의 불안하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만큼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네. 것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요. 아직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저희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걱정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전파력이 있는지 네. 어느 정도 이런 기존의 백신을 막을 수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로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불명확하죠. 그런데다가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요, 우리 이틀 전만 하더라도 모더나에서 내년 초반이면 뭐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파이자도 여기 얘기했는데 가장 이제 했던 것은 기존에 맞은 사람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효과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딴 사람도 아니라 모더나 CEO가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한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 요인이 됐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마치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끝났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S&P 500을 포함해서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아쉽지만 월간 단위 하락으로 일단 마감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을 S&P 500과 다우지수는 이탈했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조금 버티지만 S&P 500과 다우지수는 지난 금요일을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던 것도 오늘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더나의 CEO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오미크론이 약간 지금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여드렸는데요. 또 직접 얘기한 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 요인이 됐겠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새로 됐으니 오미크론도 있으니 테이퍼링도 조금 속도를 늦추고 그러니까요. 그런 멘트로 나오기를 기대했기 질문했을 텐데 오히려 이거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지금 미국 경제는 아주 상당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더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할 필요도 있고 직접 멘트로 좀 기간이 짧아요. 내년 보통 5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생각했었는데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다니 그 채권 매입을 줄이는 속도를 더 빨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분이 이제 비둘기파에서 매파적 인물로 분류되면서 주가 오늘 하락 요인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이번 FOMC 미팅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이 모두 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데 직격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더나,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 이것이 오늘 주가에 밀리는 직접적 요인이었습니다. 유가는 더 내렸죠. 7%까지 하락하면서 65달러 수준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점에서 약간 반등했지만 그랬고요. 10년물 금리도 9주 만에 최저. 지금 1.4445지만 1.41%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도 지금 약세 지속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짐 폴슨이죠. 루퍼트 롤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오미크론 관련 소식에 일일비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제도 제가 진 크레이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실리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투자들이 막 던지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난밤 사이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또 움직인 한 축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들도 또 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행지에 앞서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괜찮다 하면 또 올라가고 또 이게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제너런 같은 것도 약간 쉽지 않다는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또 어느 제약사가 자기네가 개발한 건 뭐 지금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뉴스 한마디 한마디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모르니까 다들 네네. 불안한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괜찮다 하더라도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개발하는 게 아니지. 대통령이 승인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델타 항공이 오늘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니발 크루즈가 오늘도 많이 제법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보면 2, 3%씩 오늘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행 관련한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여행 가서 타고 다니는 거, 뭐 리프트가 됐건, 뭐 익스피디아가 됐건, 부킹홀딩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좋지 않은 모습. 호텔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네. 앞서 이제 유가 얘기했지만 엑소모빌 같은 것들은 이런 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반적인 하나의 이런 여행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부진한 여행을 보였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빅테크주들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어서 빅테크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여주시죠. 빅테크는 한마디로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떨어진 것들이 있죠. 대부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 1% 이상 떨어졌는데 또 애플 같은 경우는 또 3% 이상 급등하면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한 주식이 오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5, 6천 개 주식 중에서 뭐 200여개 될 거나요? 거의 없고 아마 조그만 것도 일부 있는데요. 네네. 큰 것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갔다 온 것들은 있죠. 뭐 AMD도 오늘 치고 오고 다 그랬고 램 리서치 뭐 괜찮은 것들이 있었고 자일링스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그냥 쭉 간 거는 애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정도 떨어졌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이번에 앞선 고도에도 나왔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타도 2, 3% 떨어졌습니다. 큰 것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애플과 더불어서 테슬라 정도만이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뉴스 찾기 위해서 지금 뭐 제가 일어나자마자 계속 찾아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뭐 장 막판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애플이 이렇게 나홀로 강했던 이유는 뭘로 꼽히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애플이 이제 말하긴 쉽죠. 말하긴 이제 이번에도 아마존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품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게 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대부분이 많이 그렇고 이제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오히려 이런 거죠. 그 어떤 불안한 시장에서 뭔가 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애플만이 아닙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이죠. 알파벳 네네. 그리고 아마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이 기본적으로 보면 충분한 자금력을 일단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아마존은 약간 예외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으로 좀 배당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워낙 강한 거죠. 한번 저희가 번스타인의 사쿠나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사쿠나기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지만 애플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주가 지금 $140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3에서 4%씩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주를 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매년 거의 10%, 올해는 10%가 조금 안 됐습니다만 9.8% 정도 나왔을 겁니다. 배당을 지금 9년째 인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째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주가가 좀 흔들거리더라도 주가가 약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뭔가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그걸 뭐 안전지대, 세이프 헤븐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말로 하면 제가 안전판입니다. 그 안전지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빅테크라는 거죠.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마이너스 요인을 하는 것이 OX 문제라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문제지만 그건 일반적인 초기 기술주들이고 이들 기업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맘먹으면 팔리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참고적으로 약간 더 말씀드리면 애플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억 대 정도 이상이 지금 활성화돼 있다는 거 아닌가? 통상 12억 대 정도가 뭔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을 쓰건 뭐 애플 워치를 쓰건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재요. 지금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10을 쓰는 사람이 네네. 이번에 이제 11을 뭐 옮기건 안 옮기건 할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 선택하실 텐데 네네. 무료로 하니까 뭐 하시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체계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지금 1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년에 조금 값을 올린다고 해서 안 쓰겠냐는 거죠. 네. 오피스를 쓰는 사람들 보여드렸고 그런 계속 여러 가지
수치를 보여드렸지만 이들 기업이 무슨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나 일부 서피스 제외하고는 공급망 이슈가 나올 게 뭐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쓰고 있고 그냥 매달 아니면 매년 결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공급망 이슈랑도 거의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판이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펀더멘탈이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서 강한 펀더멘탈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시기에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는 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네, 얘기 네.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세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뭘 갖고 해야 되냐? 빅테크를 갖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어떤 논리도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그렇게 동의하는 분도 꽤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좀 네. 인식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러니까 일단 핵심 쇼핑 시즌이 일단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쇼핑 시즌의 결산을 좀 해주시면요. 네, 어도비에서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 플래시도 하고 어도비 뭐 PDF도 하고 다 하지만 그들이 또 뭘 하냐면 다양한 이런 데이터 같은 걸 모아서 하는 집계를 발표하고 네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의 한 80%대의 그런 대형 온라인 쇼핑을 하는 쪽에 한 80%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냥 일관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하루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비해 1.4%가 줄었지만 꾸준하게 이제 미리 시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 보면 뭐 걱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11월 이후에요. 사이버 먼데이까지 온라인 쇼핑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사이버 먼데이 최고 인기 품목은 이번에 딱 3개가 나왔습니다. 핫윌즈란 거랑 엑스박스 S랑 에어팟입니다. 그래서 3대 품목이 제일 많이 풀린 품목이 되겠고요. 핫윌즈는 이제 장난감도 있지만 역시 엑스박스라 이런 데서 게임으로 돌아가는 네네. 거라서 그 게임의 것들이 핫윌즈라는 게 있겠죠. 엑스박스 S는 우리나라에서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그 엑스박스 S가 이번에 이제 저것도 이제 일부 공급망 이슈가 있었다는 그게 거의 유일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번에 세일도 거의 안 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엑스박스 S 시리즈 S가 이번에 최대 품목 2위로 올라가 1, 2, 3위에 두 번째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역시 이번에 최대 히트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3세대 에어팟 다시 단일 품목으로 보면 3대 품목에 이번에 들어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 바로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기반해서 그리고 주시장도 뭐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에 그 쇼핑 시즌을 지나면서 벌써 몇 가지 이제 특징점 네. 이런 것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BNPL 시장이 엄청나게 잘 나갔다는 것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의 위너라고 지금 월가에서 이미 좀 나온 것들을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룰루레몬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보면 2019년에 대비 3배 수준으로 지금 대기줄이 서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도이치방크가 인상적인 쇼핑객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앤바디웍스입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나 도이치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었는데 심벌은 BBWI가 되겠고요. 다음은 역시 아마존이죠. 베어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은 이제 떨어졌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네네. 압도적인 이번에도 쇼핑객을 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코도 4대 이번에 위너에 뽑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다 보면은 이제 쇼핑 시즌 좀 기대하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그게 아니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JP 모건이 이제 내년에 대한 증시 전망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잇따라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뭐 5,400, 500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경우는 4,300,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었는데요. JP 모건에서도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목표 지수로 5,050을 제시했고요. 이 상승폭은 대부분이 상반기 더 많이 나올 거다.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익 증가세가 계속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왕성한 소비 활동이 내년에도 기대된다는 얘기죠. 이건 역시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저축 규모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뭔가라도 산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공급망 이슈가 완화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데 물건이 적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라는 얘기죠. 네네. 그것들이 하면 결국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고 증가를 호재 인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변이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존 대비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말씀드린 사람들 아니 있겠지만 거기는요. 네.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항체가 생긴다거나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서 갈수록 이제 그 영향을 감소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월가의 컨센서스 주당이 내년 220달러인데요. 그걸 240달러까지 났기 때문에 240달러를 지금 5,050을 하면 PR을 그렇게 높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240달러에 동의하시고 만약에 현재 수준의 PR만 22배 수준만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섹터는 역시 에너지와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를 이번에도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어적 섹터 주식 중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를 네. 얘기하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콘슈머 서비스 섹터라는 거를 우리가 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서비스화가 있고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품이라는 건 쉽게 해서 자동차 같은 겁니다. 네네. 자동차, 뭐 냉장고 같은 게 이거 되겠고요. 소비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는 음식이나 가서 뭐 사 먹는 것들이 있지 아,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이런 데 가서 사는 것, 네네. 사서 먹고 이런 거 서비스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미디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이런 데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소비재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보다는 소비재라고 보셔야 되고 제품 생산보다는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측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압박은 분명히 지속되겠지만 실적 호조세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여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의 월가이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